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여자고 남자고 친구고 애인이고 본질은 다 남입니다. 믿는 순간 속기 시작한다는 말 정말 진리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저는 원래 사람은 잘 안 믿어요. 오래전부터 안 믿었습니다. 의심도 많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가 뭐 심적으로 데뷔 접었다가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 말은 뭐다?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는 거죠. 앞으로도. 제가 누구한테 속마음을 턴다거나 이렇게 사람 뭔가 전적 의지한 적이 없어요. 일생일 때 없어.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가 뭐냐면 누구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인드 어릴 때부터 많이 품고 자랐어.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뭔가 큰 지원을 못 해줄 망정 누구한테 뭔가 짐이 돼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예, 신조처럼 지니고 살았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.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다. 저는 연인 관계에서도 너무 연인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. 처음겠죠. 아니, 연인 관계 신뢰가 중요한데 왜 믿으면 안 되냐. 그런 겁니다.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이 믿기 때문에 상처입어요. 믿기 때문에. 네. 보통 배신이 그런 거잖아.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. 그렇죠? 그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요.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. 이것 때문에 눈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진짜. 네. 믿음이 강한 사람에서 뭔가 배신당하면 이것 때문에 진짜 분노가 튀어나서 복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많이 있죠, 이게. 요즘은 제 생각인데, 이 연애 관계에서도 믿음을 쉽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워낙에 연애 관계에서도 이제 뭐, 환승 연인이 뭐니 하면서, 뒤통수 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. 그래서, 전 남자들한테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고, 그냥 적당히만 해주면 돼, 적당히만. 예. 어차피 뭐, 연애한다고 해서 평생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안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거야. 저 이런 경우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 뭐 평생 곁에 두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 지금 외로워서 뭐 만만하게 만나는 거지 언제든지 마음은 바뀔 수 있고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는 그때 떠나버리면 되는 거야.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상처 있고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충성한 맹세를 바칠 필요는 없어. 이런 개연성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만큼 한국 사회가 뭔가 그런 게 없어요. 순정 같은 게 없습니다. 연애에서도. 이미 순정 같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한 사람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소울메이트인 거 마냥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연애에서도 믿었던 이제 연인을 배신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환승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뭐 복수하고 한 사례가 많잖아 이게.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. 한국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은 독입니다. 독이야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오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.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인간관계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알면 대부분 믿습니다. 오래 알면.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믿어요. 근데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예. 보통 배신이라는 게 왜 쓰다니냐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잠깐 알고 지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는 없어요. 설령 배신당해도 데미지가 덜해. 어차피 뭐 크게 저점이 없었던 사람이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에서도 잠깐 만나고 이 사람이 뭐 양다리 찼다? 에이 뭐 속종 같은 것도 없는 거야. 그래 잘 가라 씨. 다행이다. 얼마 안 만났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야. 빨리 털고 나오면 돼. 그렇죠? 근데 한 4년 5년 만난 여인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뭐 다른 남자 만난다면 누나 뒤집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건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야. 보통 한국 사람은 오래 만나면 예, 그걸 뭔가 믿음의 척도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의심은 안 해. 근데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.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. 예. 지금도 한국은 이 배신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.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.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.
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배신이 많아질까? 간단합니다, 여러분.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,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떤 사람 관계에서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게 힘들어집니다. 예.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지고, 약속을 못 지키면 믿음이 깨져나오고,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균열이 발생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이런 거지. 뭐 요즘에 동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. 전 동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, 뭐 동거할 수 있습니다. 동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. 원래는 이런 거죠. 동거하면 뭐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반반씩 내자. 뭐 데이트비용도 각자 부담하자.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쪽이 직장을 그만둬. 뭐 여자가 직장을 그만둬 주십시다. 남자가 그래 일단 쉬어. 뭐 부족한 거 내가 낼 테니. 근데 계속 직장을 안 구해. 내가 계속 돈을 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사랑하는 마음 생기겠습니까? 안 생기겠습니까? 안 생기죠. 얘 봐라. 얘 언급 붙으려고 하네. 이럴 생각 안 하네.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오빠,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애 가지고 내 집안일 좀 하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이런 경우 있다니까, 이런 경우. 남자 입장 벙찌죠. 야, 이거 머리 쓰네, 이거. 왜? 일하기 싫어? 누구 일 좋아서 하나? 이게 무슨 자기가 섹시하다 되는 줄 아나 본데. 무슨 섹시야, 우리 혼인관계도 아닌데. 그럼 어떻게 돼요? 깨져나가는 거죠, 이게. 이런 경우 많다니까, 동거관계에서. 동거하신 분도 알 거예요, 이게. 보면, 동거에서 있잖아요.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완전 깨져요, 이게. 깨진다니까? 이것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? 누가 돈을 빌리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다들 요즘에 뭐 돈 나올 데 없고 뭐 빚 같은 생기는데 빚 갚을 방법이 없다. 그럼 돈을 빌릴 거 아니야. 근데 요즘 돈을 빌리면 갚겠습니까? 대부분 안 갚아요. 안 갚습니다. 그러니까 더 배신하지 이게.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람한테 헌신하지 마세요. 네. 헌신할 사람 없어. 내가 왜 헌신해야 돼? 내가 소중한데 맞잖아요. 누가를 헌신한다는 건 나를 뭔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. 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헌신하지 마시고 딱 기분만 해, 기분만. 뭐 기분만 있는데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. 그럼 떠나면 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요. 난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좋아했던 그런 연인도 안 맞으면 떠날 수 있다. 나도 마음 변할 수 있다. 마음을 식을 수 있다.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사람 마음은 변화합니다. 변화해요. 왜?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막 좋아할 수 있죠.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, 이게. 생각해봐. 지금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정말 불같이 사랑했단 말이야. 근데 살아보니까 왼수가 된 거예요. 정말 두 분 다시 안 보고 싶어 왼수가 된 거야. 그분들이 그거 알고 결혼했을까요? 그건 아니라는 거지. 여러분 실제 이혼 케이스 보면 뭐 정말 조건만 보고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뭐 선박아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정말 불같이 사랑했는데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요. 왜 그럴까? 결혼 현실이기 때문에.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, 여러분. 그렇지 않습니까? 서로 각자 역할 못하고 한 사람 일방적으로 뭔가 기대려고 하면 유지가 안 되잖아, 이게.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분명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 나름대로 소신발언 하자면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. 언제든지. 나이 먹어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직업에 따라 변하고 소득에 따라 변합니다. 여러분도 뭐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있지만 이 마음도 변할 거야, 이게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사람은 뭔가 일방적으로 받아먹으면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.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. 지금 여자분들이 보면 이제 연인 관계에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. 왜냐? 받기만 하니까 거예요. 근데 네 생각해봐. 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지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뭔가 사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, 여러분. 인간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. 나를 만나는데 계속 나를 뭔가 금전적 이용하고 자기는 해주는 게 없다. 그럼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결격사기가 명확한 사람이야. 남자들 있잖아요. 뭐 누굴 좋아한다고 무조건 뭐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그거 정말 안 좋아.
여자분들 잘 들으세요.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없으면 받아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살아보니까 그래. 이거는 있잖아요. 정말 중요한 건데 상대방한테 뭔가 해주는 거 없이 받아먹기만 한 사람은 인간적 문제가 많습니다. 문제가 많아. 남자들이 왜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어떤 앞가림을 보냐 하면요. 그래도 앞가림을 한 여자는 무조건 받아먹진 않습니다. 살아보니까. 여자분이 능력이 좋고 어느 정도 책임감 강한 분들은 그래도 남자만큼 뭔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지킵니다. 근데 가진 거 없고 책임감 없고 그런 분들은 한없이 뭔가 받아먹으려고 그래.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고 자기는 뭔가 해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바뀐 거죠. 아, 애초에 가진 거 없고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살만한 자격이 없구나.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좀 바뀐 거야. 그렇지 않습니까? 적어도 이 사람들 결혼시장만큼은 통과 못하게 해야겠다. 이게 돼버린 거죠. 제가 살아보니까 이 앞가림이 정말 중요합니다. 앞가림. 제가 앞가림 매일같이 얘기잖아. 왜냐, 여러분, 보통 배신한 사람이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 배신합니까?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배신합니까? 보통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나요? 여러분, 자기가 돈 벌고 금전적 문제가 없는데 돈을 빌립니까? 안 빌리죠. 사기 칩니까? 사기 안 치죠. 정상적 직장 다니고 뻘짓거리 안 했던 사람이 누구한테 해코지하고 누구한테 나쁜 짓 벌입니까? 아니잖아.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자기 열심히 하고 자기 직업 프라이가 강한 사람이 남한테 얻어먹고 이용하고 그럽니까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. 앞가림 못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하자가 심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. 어차피 못 지키니까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절대 사람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면 안 돼요. 가족한테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누구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뭔가 아름다운 걸 보는데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. 현실은 호구입니다. 호구. 내 인생 갈리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. 남 좋은 일.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. 헌신 받는 사람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받아들입니다. 왜 가족도 보면 왜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남은 가족도 먹여 살리죠. 그러면 절대 고마워하지 않잖아요. 그게 익숙해지면.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가족들이 힘들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요. 그냥 기본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.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.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. 자식이 이제 돈을 버니까 가난한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달라 하잖아.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.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. 저도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뭐 나라의 지원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알아서 하십시오. 저도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선을 그어야 돼 이게. 예.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딱 한계선을 정하라는 거죠. 난 딱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고 더 이상 안 됩니다. 아니면 이번에 도와드리는 거 딱 이 돈이 마지막입니다. 앞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연 끊어버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만 매달리시고 본인이 알아서 사세요. 앞으로 힘들건 말건 전 신경 안 쓸 겁니다. 그러니 이것만 받고 좀 치우십시오. 아시겠죠? 이게 딱 그어버려야 돼 이게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있잖아요. 너무 이제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안 돼. 무조건적으로. 앞으로 남자들이 보면 여자가 이제 무조건 뭐 받아먹으려 한다. 그럼 그 사람 정상은 안 볼 겁니다. 절대 존재도 안 볼 거야. 여자분들 내가 남자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그따만 하지 마. 남 만나 주는 거다. 얼마나 인상이 빠았으면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? 인간적 문제가 하자 덩어리야 그게. 만나 주는 거라고요? 그럼 남자 입장에 그냥 불쌍하니까 사주는 겁니다 이게. 워낙에 앞가림 못하고 돈도 없어 보여서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불쌍하게 사주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. 너 하도 하는 짓거리가 돈 없고 나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그냥 불쌍하게 사주는 거다. 이런 얘기는 기분 좋습니까?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만나 주는 거 그딴만 하지 말라고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사람에게 대해보면 압니다. 사람한테 차갑게 대해야 만만하게 안 보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치이고 대이다 보니
사람 쉽게 못 믿겠어요. 라고 적어졌습니다. 보통 나이 먹으면 의심이 많아지는 게, 저도 그렇지만 왜 의심이 많아지냐면, 사람한테 대이는 경험이 많아져서 그래요. 예. 살면서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그 배신한 경험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. 배신은 다 경험하게 돼 있어.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. 물론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. 있긴 한데, 그 좋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신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, 무조건 사람을 정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예.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야. 적당히만 하면 돼, 적당히만. 예. 남녀 관계에서 딱 적당히만 하면 돼, 적당히. 어차피 뭐 평생 볼 것도 아니고 잠깐 보는 건데,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됩니다.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. 기본적인 매너만 갖추면 돼. 그리고 앞으로 잘 들으세요. 남자나 여자나 내가 뭔가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퇴출입니다. 예. 친구나 연인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.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해주는 게 없는데 받아 먹기만 한다. 그러면 연인으로서도 뭔가 부적격자고 친구로서도 부적격자입니다. 가족으로서도 부적격자입니다. 그러면 다 떠나는 거야, 이게. 다 떠나.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.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게 없으면 절대 받아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상대방이 뭔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만약에 당연하게 생각한다 본인은 인간적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인간관계에서 배신의 사례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헌신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주변 사람들 중에 처지가 안 좋고 악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하세요. 멀리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관계는 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.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이 배신의 산이 더 늘 거예요. 뭐 연인 간의 배신, 뭐 친구 간의 배신, 가족 간의 배신이 더 많이 늘 겁니다. 예. 그래서 내가 배신 안 당하려면 너무 상대방한테 잘해주지 말고 너무 상대방이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상대방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